인천 송도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오늘 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피의자인 조모 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망상에 빠져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제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조모 씨에 대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찰은 피의자가 이혼 이후에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이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돼 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며 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어서 전처와 이혼한 뒤에도 오랜 기간 같이 살았고 동거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이 전과 같이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착각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들의 결혼 뒤 전처가 자신의 곁을 떠나 완전히 헤어지자 가족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범인 조모 씨의 범행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합니다. 조 씨가 프로파일링 면담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기는 아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처와 아들은 피해자에게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까지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아파트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끊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피의자 조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진술하거나 다른 가족들에게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망상과 착각에 빠졌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고요. 조모 씨가 특히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선 조모 씨가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심했다며 전처와 아들 모두에게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피부치인 아들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것 같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1년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를 했고요. 집에서 연습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조모 씨는 과거 우연한 기회에 시청했던 이 사제총기 제작 관련 영상을 참고해서 이 작년 8월 사제총기 제작을 위한 도구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집안에서 이 탄환의 장약을 뺀 채 이불에 격발 실험을 하고요. 또 방화를 위해 폭발물 인화 실험까지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또 집안에서 뇌관을 치는 정도의 실험을 하며 총이 발사되겠구나라는 등의 판단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조 씨가 자신의 생일에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사제총기와 사제폭탄 제작 등이 완료된 시점과 자신의 생일이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생일 잔치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일 저녁 7시쯤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주겠다는 아들의 초청으로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조 씨는 저녁 8시 50분쯤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자신의 차량에서 사제총기를 꺼내들고 다시 들어왔는데요. 문을 열어준 아들이 사제총기를 보고 "아빠, 그건 뭐예요?" 라고 묻는 순간 조모 씨는 아들의 가슴과 복부에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전혀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조 씨는 오늘 오전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 아들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언제부터 살해 계획했습니까? 생일 때 범행 계획한 이유 있습니까? 아들 살해한 거 후회합니까? 아들 가족들까지 살해하려고 한 건 맞습니까?